네, 윤 대통령의 체포 사흘째인 오늘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지도 관심인데요. 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본격 시작된 가운데 어제 열린 두 번째 변론 기일에서 양측이 열띤 공방을 벌였습니다. 핵심 쟁점은 무엇이었을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윤 대통령 측은 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야 된다라고 고집을 하는 상황이고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관례다라는 입장이잖아요. 이 부분을 좀 해석을 해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측의 주장은 이제 체포 적부심이 기각됨으로 인해서 설득력이 많이 사라졌다. 오히려 위법성 논란이 종식됐다라는 네. 평가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지나치게 관할권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이 관할에 대해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방어권의 남용이다라는 점이 지적될 수 있습니다. 실체적인 이유로 구속의 사유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어떤 판사들의 성향이나 관할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 자체가 이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불이익하게 평가될 수 있고 네. 특히 서울 서부지방법원 그리고 중앙지방법원에서 이미 관할의 문제는 위법성이 없음이 어느 정도 명확하게 종결된 상황에서 또다시 이것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그 실익도 없고 오히려 법원으로부터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이 공수처에서도 예정대로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이제 청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렇다 보면 사실 실익 없는 주장을 반복적으로 할 필요는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체포 적부심사 청구 결과에 따른 극단적인 반응도 저희가 전해지고 있는데 체포 적부심사 청구를 기각한 판사를 살해하겠다 이런 글이 인터넷에 올라와서 네.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런 반응들은 좀 옳지 못한 반응 같습니다. 굉장히 우려스럽죠. 제가 지적하는 아까 법관의 독립성이 훼손될 여지가 있다는 게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지금 판사의 개인에 대한 공격입니다. 법관이 법을 공부하고 판사로서 재직하면서 법과 양심과 기존의 선례대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는데 예. 그 판단과 관련해서 어느 법원에 있는 판사이기 때문에 그 진정성과 합리성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세력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재차 법원에서 그와 관련한 문제가 없고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이고 그와 관련한 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수긍하지 않고 즉 사법부를 존중하지 않고 개인들의 잘못된 추측과 오인으로 이렇게 판사를 어떻게 보면 협박을 한다거나 공격하는 행위 자체가 예. 사법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사법부에 대해서 독립성을 침해하고 사법부의 업무를 방해한다라고 평가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런 만큼 정치권이나 특히 지금 이제 대통령 측 변호인단에서도 판사의 판단을 불법으로 간주하는 굉장히 위험한 시도를 네. 하고 있거든요. 판사의 판단이 위법하거나 이것이 변경될 부분은 삼심제를 택하는 우리 현 질서에서는 상급심에서 다툴 문제이지 여론전으로 판사에 대한 공격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자칫 그것이 사실을 호도하거나 이렇게 국민들의 감정을 건드려서 이렇게 가격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요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주의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현재 이렇게 지금 판사에 대해서 위해를 가하겠다라는 부분은 특수협박죄가 적용될 수 있고 더군다나 공권력에 대한 살해 협박이기 때문에 굉장히 엄중하게 다스려질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언제쯤 할 것이냐 이 부분도 관심인데요. 요즘 계속 시간 계산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체포 적부심사 관련 서류를 넘겨받은 게 오늘 이제 0시 35분쯤이었으니까 그럼 구속영장 청구 기한이 오늘 밤 9시경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원래는 체포 적부심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오전이 이제 마감 시간이었으니까 그랬었죠. 이미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네. 시점이지만 네. 절차가 중지되기 때문에 오늘 오후까지 연장이 됐고 아마 밤늦게 청구하기보다는 오후 중에 그러니까 법원 업무 시간 중에 이제 청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 조금 늦게 청구할 가능성으로 염두했던 것은 대통령에 대한 2차 조사를 하고 2차 조서, 피의자 신문 조서를 같이 제출한다고 한다면 구속영장 청구가 조금 막바지에 급하게 들어갈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 2차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만큼 그렇죠. 공수처에서는 이미 구속영장 청구서에 들어갈 범죄 사실을 다 정리했을 것으로 보이고 관련된 수사 서류, 증거 서류도 정리해둔 마당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또는 뭐 한두 시간 내에서라도 청구서는 접수할 만큼의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청구서에는 피의자의 진술이 이제 서류로 들어가야 되는데 예. 피의자 신문 조서는 1차 조서 정도가
조서가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 조서도 사실 날인이 없고 또 법정에서 네. 증거 능력으로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미 공수처가 확보해 놓은 증거 자료와 구속영장 청구서로 이제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뭐 기자 앞서서 기자 연결을 통해서 들어본 대로 공수처가 준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구속영장 청구할 방침이고 일단 청구하는 쪽은 서울 서부지법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영장 청구를 위해서 준비는 거의 다 만반의 준비가 끝났고 이 시간 이후로 언제든지 청구가 돼도 뭐 이상이 없다 그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범죄의 소명에 이르게 될 여러 가지 사실관계와 증거 자료가 첨부가 되어야 되는데 예. 이미 공범들에 대한 조사가 상당히 이루어져서 기소가 된 만큼 특히 김용현 전 장관의 공소장을 보면 윤 대통령이 다수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사실관계 그대로 이 범죄 청구 연구서 그 청구서에 이제 기재될 가능성이 있고 예. 공범들에 대한 진술 조서라든가 그 당시에 계엄 선포를 했던 포고령 그리고 관련해서 국회에 진입한 영상 이런 것들 모두 수사기관이 확보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증거 자료는 구속영장을 발부할 정도까지는 모두 다 확보됐다라고 판단했을 것이고요. 이제 나머지는 피의자 조사를 거쳐서 피의자의 어떤 진술이나 이런 내용을 확인하는 것인데 현재로서는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1회 조사 결과만 이제 제출함으로 인해서 법원으로부터는 구속 사유 그러니까 증거인멸 가능성, 도망갈 염려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의견을 기재해서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피의자 조사나 진술 확인도 필요한데 사실 거듭 대통령은 출석에 불응을 하고 있고 진술을 거부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구속심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범죄의 소명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범죄의 소명은 공범들 사건에서 예외 없이 구속영장이 발부된 점에 비춰봐서 범죄 소명이 됐다라는 법원의 판단이 있고 특히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군 장성 또는 뭐 사령관들에게 지시했다는 여러 가지 공범들의 자백 내지는 진술이 확보된 만큼 예. 범죄의 소명이 있다라고 인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증거인멸 가능성인데요. 증거인멸 가능성이라는 건 자백하지 않고 즉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고 다툰다고 한다면 증거인멸 가능성을 우리가 인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관련해서 대통령 주변에 있는 증거는 지금 확보하지 못한 증거들이 꽤 많은데요. 네. 예를 들면 휴대전화 내역이라든가 비아폰이라든가 대통령이 소지하고 있거나 가지고 있는 증거는 확보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서 구속되지 않은 관련자들이나 참고인이나 증인이나 또는 공범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서 이 진술 증거 그러니까 인적 증거를 인멸하거나 진술을 방해할 염려가 여전히 개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진술을 거부하는 것은 지금 사실관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사실관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증거인멸 혐의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는 평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는 태도가 가장 구속 사유를 높이는 사유다. 그리고 더불어서 수사기관에 수사를 협조하지 않고 진술을 거부하는 만큼 이 부분 역시 구속 영장 실질심사 판사에게는 윤 대통령에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자, 영장이 청구가 되면 법원은 지체 없이 이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해야 할 텐데 내일이 이제 주말이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체포된 피의자의 경우에는 뭐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휴일을 가리지 않고 법원에서 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급하게 주말에도 구속영장 실질심사 기일은 많이 진행된다. 네. 그런 만큼 오늘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보통은 그러니까 하루 안에, 그러니까 그 다음 날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되는 것이 통상이고 아주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그 다음 날 진행되기도 네. 합니다. 그런 만큼 오늘 구속영장 청구서가 제출이 되면 관련해서 내일 또는 일요일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우리 관련된 법과 규칙에는 24시간 이내 결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속영장 실질신문이 끝나고 그러니까 그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제 예상으로는 월요일 새벽 전에는 구속영장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윤 대통령이 피의자 신문에 직접 출석할지 안 할지 저희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영장심사에서 불리하게 현 상황에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출석을 하는 것이 좀 더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유리하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피의자가 보통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참여하지 않고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죠. 우리 지금 내란 수사와 관련해서도 일부 피의자들이 구속영장 실질심사 포기하고 구속영장 발부돼서 구속 수사받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출석하지 않고 이걸 다투지 않는다는 것보다 변호인들은 나와서 다툴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당사자인 피의자가 직접 나와서 신문에 응하든 응하지 않든 큰 차이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변호인들이 유효적절하게 구속의 사유가 필요가 없다라는 점을 설득할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변호인들이 주장할 수 있는 내용들을 예상해 본다면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그 변론기일에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이제 고려해 볼 여지가 있으나 현재로서는 범행 전부를 이제 부인하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유력한 증거 제시는 아직까지는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거는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서증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증거가. 예, 예.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 범죄의 소명을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재판부를 설득할 만한 자료들은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측면에서는 범죄의 소명이 인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유력하다. 그리고 이 점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이 직접 진술하더라도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윤 대통령 측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에 만반의 대비를 한다라는 입장인데 그 구속영장 이제 범죄의 소명이 있다라고 판단이 될 때 청구가 된다라고 하셨고 윤 대통령 측은 범행을 전부 지금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걸 뒷받침하는 자료는 따로 없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떤 논리를 내세울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지요? 첫 번째로는 헌재에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대통령의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사법심사에 되지 않아서 내란죄로 수사받을 수 없다. 하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명확한 판례가 있기 때문에 이 주장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매우 낮고요. 네. 다만 이제 대통령이 지금 주장하는 것은 일부 이제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금지한다거나 국회 봉쇄에 관련한 지시를 한 바가 없다고 한다거나 내가 주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김용현 전 장관이 예를 들면 포고령을 가각벌 베껴서 냈기 때문에 네, 내가 네.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주장. 그러니까 책임을 줄이는 또는 책임을 회피하는 진술은 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하지만 문제는 지금 수사기관이 가지고 있는 증거 중에 상당 부분은 군 인사 내부의 사람들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은 내용들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제출되거나 다수의 인적 증거, 진술 증거가 제출될 가능성이 있어서 대통령이 내가 이런 부분까지는 지시하지 않았다. 나의 의사는 여기까지가 아니었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미 공범들로서 지금 구속되거나 불구속 기소되거나 수사받는 관계자들이 대통령이 지시를 했다라고 나오고 있는 만큼 이 진술의 어떤 신빙성을 깨트리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범죄의 소명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현재로서는 대통령 측이 이것을 깨트리기 위한 아주 명확한 유리한 증거는 제시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또 현직 대통령 신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주의 우려가 없다. 이런 부분은 법원을 좀 설득하는데 얼마나 유효할지도 궁금합니다. 일단은 현직 대통령은 도주 가능성이 낮은 것은 일반 상식적인 부분입니다. 예. 하지만 이런 점들이 좀 우려가 되는데요. 만약에 대통령이 구속을 피하기 위한 만약에 상황이 도래하는 경우를 상정해 본다면 예. 처음부터 대통령이 관련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그럼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만큼 증거인멸 가능성이 좀 배제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의 책임이기 때문에 밑에서 지시받은 부하들은 뭐 책임이 없다 하면서 여러 가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관저에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도망갈 우려가 없기 때문에 구속영장까지 필요 없다 이러면 설득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국민들이 보시다시피 적법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에도 저항하면서 심지어는 경호처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인력으로 무력 충돌 위기까지 가져온 상황인 만큼 이 부분은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관저에서 제대로 된 어떤 신병 확보의 절차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은 도주 우려가 없다라고 평가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범죄가 중대하고 높은 형이 양형이 예상되는 상황은 도주 가능성이 그냥 일반적으로 인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신분으로 도주 가능성은 없다고 하더라도 수사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고 이렇게 부인하는 상황이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라고 평가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현직 신분인 것을 고려하더라도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 높다. 특히 내란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우두머리가 있고 중간 가담자가 있고 부하 내동하는 이제 하급 직원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지금 중간과 밑은 다 구속이 된다고 한다면 가장 높은 책임자를 구속을
안 시키려면 굉장히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대통령 측에서 오판을 통해서 조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자초한 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예. 자, 대통령이 구속 심사를 만약 받게 된다. 그래서 출석하게 될 경우에는 지금 서울구치소에서 있다가 심사가 열린 법원에 이동을 했다가 다시 구치소로 돌아와서 결과를 기다리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구속심사에 출석할지는 뭐 미지수인데 만약 네. 출석한다라고 뭐 그럴 수 한다면 관련한 호송차를 타고 이동했다가 다시 지금 피의자 구인 대기실에서 영장 발부까지 기다리는 과정을 거칠 것이고요. 만약에 영장이 발부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석방될 것이고 예. 발부된다라고 한다면 그로부터 이제 구속된 피의자의 신분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제 구치소에서 소위 말하는 이제 수의라고 얘기하죠. 그런 절차들을 받아야 환복을 하게 되는군요. 네, 받아야 되고 이 지금 있는 대기실과 다른 또 독방 같은 혼자서 독거 수용할 수 있는 실로 옮겨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방도 옮기게 되는 것이고 옷도 환복하게 되는 것이고 여러 부분이 바뀌게 되는 건데 어쨌든 저희가 뭐 누차 그런 부분을 짚어왔습니다만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 구속이 되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경호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과 유사하게 경호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경호 인력 일부가 사무동 근처에서 대기하면서 이동이나 이런 데 이제 따라다니면서 경호에 대한 필요한 부분들을 하고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런 만큼 구속된 기간이 길어진다고 하더라도 내부에 들어가서 경호 인력이 대통령을 보좌하거나 경호할 수는 없고 구치소의 인력으로 대통령의 신변의 안전을 보호하고 특히 이제 구치소 내부에서는 이미 구치소의 인력과 교도관들이 철저하게 안전관리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경호에 최소한 필요한 인력만 그 수사나 재판을 받기 위해서 이동의 경호를 위해서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비슷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합니다. 예,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가 법원의 업무 시간 중인 오늘 오후 중에 이루어진다면 심사는 내일 진행될 가능성이 좀 큰 편인데 그렇게 되면 구속 여부에 대해서는 주말 중에는 나온다 이렇게 봐야겠습니까? 변수는 대통령들 변호인들에게 이제 통지를 했을 때 변호인들이 연기 신청을 하는지 여부입니다. 네. 관련된 규칙에 의해서는 판사는 피의자 신문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정해진 구속영장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보통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하루 이틀 2, 3일 차이긴 합니다. 그런 만큼 이 변경 가능성이 있는지 볼 것인데 여러 차례 이제 그 변호인 측에서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기일 변경을 헌재에도 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은 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말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그 시간대는 주말 밤에서 일요일 넘어간 새벽 그 시간 결정은 될까요? 그때쯤 나올 것이고 이제 실제 신문 기일이 언제 진행되는지는 토요일, 일요일이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통은 일요일까지 진행을 하지 않는데 예. 토요일도 가능성이 있고 조금 네. 더 시간을 부여한다라고 한다면 왜냐하면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 참석하는 변호인들이 구속영장 청구서를 열람해서 봐야 됩니다. 그리고 관련된 이제 변호인 의견서라든가 구속 사유가 필요 없다라는 어떤 의견들을 제출할 시간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해서 조금 늦춰준다면 일요일, 월요일도 예정해 볼 수는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대통령이 구치소에 머무르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변호사를 접견하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따로 문제가 없는 겁니까? 접견 제한 조치가 없는 한 접견은 가능합니다. 헌법상에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예. 뭐 보통 변호사 그 피의자가 원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는 이상 변호인 접견권은 허용이 되고 그렇게 접견을 해야지만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상황에선 현재 접견이 가능하다라고 보입니다. 그럼 매일 할 수 있는 거예요?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네. 자, 영장 발부가 되면 이후 윤 대통령이 이제 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되는 거잖아요. 가정을 한다면. 근데 현 상태에서도 공수처 조사에 임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계속 진술을 거부하거나 출석 요청에 불응할 가능성도 저희가 배제할 수 없을 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뭐 불응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냐하면 대통령 측 또 변호인들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너무 강도 높게 공수처가 불법 수사를 하고 있고 수사의 주체성이 없다라고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갑자기 중앙지방법원에서 적법하다라고 판단했다고 공수처하고 수사의 주체성을 인정해서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기에는 진술이 번복되고 입장이 너무나 바뀌는 직면에 그런 것들을 직면하게 되다 보니까 일관되게 공수처의 수사에 대해서는 협조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고요. 이제 검찰로 수사 기록이 인계되거나 특검으로 이제 수사 관련한 절차들이 이관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상황이고, 사실 대통령 입으로 어떤 유무죄 판단을 가릴 만한 진술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적나라하게 그날 비상계엄과 관련한 증거들이 많이 확보가 됐고 예. 대통령이 관여됐고 대통령에게 들었거나 지시를 받았다라는 관련자들이 진술이 굉장히 많아서요. 변호인들이 이것을 법리적으로 이제 주장을 하고 사실관계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사실관계가 윤 대통령의 모든 책임이 아니다. 이런 법리적인 공방과 사실관계를 기초로 해서 이 내란죄 성립 여부를 이제 어떻게 보면 법률적 주장을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비상계엄 수사 관련 내용 손종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